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그대로였습니다.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녹화 날입니다. 네. 네. 정말 굉장히 즐거우신가요? 즐겁습니다. 네네. 오늘은요, 굉장히 특별한 지원자가 오는 날인데요. 네, 제가 삼촌 표정을 보니까. 삼촌께서 오늘 땀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요. 흘리시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특별한 손님이라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조카 네. 추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좀 긴장되고 그러네요. 그러시군요. 그쵸. 정말로 우리 이 면사부에서 삼촌을 네. 담당하고 계신데 진짜 삼촌으로서 오늘 진짜 삼촌 역할 그렇습니다. 삼촌이 삼촌 역할을 하는 거죠. 정말 삼촌으로서 적화를 네. 볼 수 있는 기회네요. 네. 근데 어떻게 또 추천을 하게 되셨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진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한 명의 전문가를 만나기도 힘든데 세 명의 전문가를 한번 만나서 그러다가 여기를 통해서 합격한 친구들도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이런 좋은 자리를 내 가족들한테 이렇게 좀 추천해주고 싶다. 내 가족들한테 이 혜택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혜택.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선 주위를 둘러봤더니 바로 취업을 앞둔 제 조카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설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런 데 나오기가 그쵸. 쉽지가 않아요. 긴장된다고 하고 그쵸. 출연료도 설득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군요. 원래 정말 좋은 거는 제가 좋아하는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아끼는 주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삼촌이 가까운 조카에게 일단은 추천을 한다니. 삼촌의 피를 가져왔다면 굉장히 뭔가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그럴까요? 괜찮은 친구가 아닐까라는 벌써부터 네. 보기 전부터 설레임이 생깁니다. 네. 저도 굉장한 기대가 되네요, 진짜.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긴장되니까 빨리 좀 진행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삼촌의 조카는요, 호텔리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네네. 호텔리어 어떤 건가요? 네, 호텔리어는 일단 보게 되면 뭐 특수한 직무라기보다는 호텔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총칭할 때 이제 호텔리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나눠지게 되면 뭐 프론트 오피스하고 백 오피스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프론트 오피스로 하게 되면 가장 잘 아시는 호텔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프론트 데스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뭐 체크인하고 체크아웃 하시고 고객과 1차적으로 어떤 접객하시는 어떤 분들이 일하시는 어떤 곳이 있고 그다음에 백오피스를 하면 뭐 일반 회사랑 거의 동일한 개념이겠죠. 뭐 기획이든 뭐 마케팅이든 회계든 인사 총무 모든 어떤 또 사무와 관련된 직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네,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자격은 뭐 이렇게 까다로운 건 아니에요. 일단은 대학에서 전공을 하는 방법이 있죠. 4년제도 있고 2년제도 있는데 보통 네. 과를 이렇게 부르죠. 뭐 호텔 경영학과, 관광학과. 그다음에 이제 어문 계열 출신들도 상당히 유리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호텔인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료를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호텔리어는 그 국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또 대면하는 대인 서비스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 강도가 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뭐 계약의 고용 형태를 보게 되면 뭐 인턴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한 1년 정도씩 먼저 좀 일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규직 전환을 시키는데 그 사이에 그만두신 분들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좀 업무 강도가 높다라는 것이고 또 호텔에서 일하다 보면은 뭐 좋은 고객들도 많이 있지만 네. 또 가끔씩 한 번씩 만나는 또 진상 고객이라든지 네. 이런 고객들 만나다 보면 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많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 가장 또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연봉이 좀 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평균적인 연봉이 보통 일반적인 호텔을 보자면 2천만 원대 약간 초반
그러니까 신입의 경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 정도 좀 수준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2천만 원대 초반이면 사실 높은 연봉이 아닌데요. 그럼 그렇죠. 호텔리어가 모두 그런 연봉을 받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보통 이제 객식이라든지 어떤 식음료 직무 때에서는 약간 좀 연봉이 좀 낮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사무직 계통에서 보통 2천만 원 후반대가 보통 평균적으로 좀 형성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네. 호텔 지배인이 된다면 호텔 지배인이 되게 되면 연봉이 1억 이상이 넘는 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호텔리어들이 가장 이제 갈망하고 꿈꾸는 게 바로 지배인. 호텔 지배인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또 대기업 뭐 롯데 호텔이라든지 네. 신라 호텔 같은 곳은 또 페이가 좀 다릅니다. 여기는 좀 약간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준하는 정도 수준의 연봉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특급 호텔들도 보게 되면 생각보다 연봉이 너무 낮아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기피하는 어떤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이제 호텔리어가 되기 위해서 그런 지원 자격 혹은 뭐 필요한 자격증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 어떤 지원 자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뭐 호텔 관리사라든지 네. 호텔 뭐 서비스사라든지 호텔 경영사 같은 어떤 자격증 같은 것도 있는데 뭐 우리가 뭐 호텔에서 일하는데 어떤 자격증이 크게 중요하진 않겠죠. 하지만 이런 자격증을 통해서 아, 호텔에 좀 오고 싶다는 어떤 것을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식음료 쪽에서는 약간 소믈리에라든지 아니면 바리스타 같은 자격증 같은 게 있으면 또 이런 부분은 우대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는 부서에 맞게 자격증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유리할 것 같네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호텔리어 하면 직무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 순환 근무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한 분야의 어떤 특별한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중요한 거는 진짜 이건 하고자 하는 의지인 것 같아요. 아까도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뭐 페이가 이렇게 뭐 높은 것도 아니고 근데 네. 열심히 해서 하다 보면 지배인이 돼서 또 보상을 받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뭐 쉽지는 않은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도 또 학생회장님께서 뭐 진상 고객 말씀하시고 네. 그랬는데 스트레스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이라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잘 극복할 수 있고 네. 이런 능력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렇네요. 네. 그런 직업이 바로 호텔리어다 이렇게 그렇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네. 쉽지 않은 직업인데요. 그럼 이 호텔 쪽의 전망은 어떤가요? 전망이야 뭐 너무나 밝죠. 이제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게 여행이고 여행을 가게 되면 이제 호텔에서 묵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 수준도 높아지고 해서 여가 활동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 관광 산업이 지금 뭐 발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관광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게 호텔 산업, 호텔. 네. 그리고 또 이제 숙박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체험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만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그 호텔이고 그래서 호텔리어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외국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뭐 관광 오시는 분들만 외국인들 벌써 1,000만이 넘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요는 있는데 좀 약간 위험한 거는 요즘에 에어비앤비랑 어떤 새로운 이제 서비스가 나타나면서 정말 무시무시한 그렇죠. 지금 문제죠. 요즘에 호텔 업계가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큰 또 위기 가운데 좀 있는 것도 좀 없지 않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네. 아무래도 한류 열풍이 또 불다 보니까 네. 또 관광 시장도 커지고 있어서 그쵸. 호텔 쪽의 전망이 좀 좋은 것 같은데요. 그 호텔리어가 서비스직이잖아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아무래도 첫 이미지, 뭐 보이는 외모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쵸. 어느 정도는 좀 호텔 리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미녀라기보다는 저는 일단은 사람들한테 호감을 줄 수 있는 외모라면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좀 사람들 봤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뭔가 서비스를 뭔가 상대방이 이제 시켜야 되는 어떤 내가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정도가 된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저는 무엇보다 외모보다는 좀 성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고객을 좀 대할 수 있는 어떤 올바른 어떤 자세라든지 네. 이런 인품이 더 뛰어난 사람이 진정한 미남과 미녀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 굉장히 네네. 네. 그럼 좋은 저는 말씀 미남인가요? 왜 답을 안 하시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네.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요, 그죠? 네. 어쨌든 그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서비스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 서비스 마인드에서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 서비스 마인드는 사실 서비스 제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서비스 마인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보람을 느끼는 게 저는 맞습니다. 진정한 서비스 마인드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서비스를 봉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비스는 봉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가 주어지는 거를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네. 그런 측면도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기꺼이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 않으면 또 감정 노동이라든지 또 직무 그쵸. 스트레스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고는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유학생도 되게 많거든요. 뭐 스위스의 호텔 학교, 뭐 호주의 호텔 학교, 그다음에 뭐 맞죠. 미국에 예. 있는 라스베가스 호텔 학교에 나온 친구들을 제가 몇 번 컨설팅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그 학생들이 좀 호텔을 좀 안 가더라고요.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서 호텔에서 이제 실습을 해 나가면서 뭔가 이제 너무 자질구레한 일, 예를 들면 청소부터 막 시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굉장히 뭔가 내가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해외까지 나갔는데 이런 자질구레한 일을 해야 되나라는 약간 좀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돈 받고 이런 일 하찮은 일이란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 마인드 자체가 조금은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좀 인성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신입은 사실 하찮은 일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찮은 일이 아니라 그렇죠. 뭐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기본이죠. 대가가 되는 거죠. 네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일을 가지고 등급을 스스로 매긴다는 것은 참 위험한 생각인 것 같다는 네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호텔리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 그러면 바로 서류 점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네. 선아 씨를 먼저 만나고 왔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제가 선아 씨 얼굴이 자꾸 우리 삼촌을 볼 때마다 오버랩 돼가지고 뭐 닮은 부분이 좀 있나요? 아니 이게 닮았다고 훨씬 기분 나빠할 겁니다. 선아 씨가 훨씬 예쁜데요. 그렇죠. 네, 훨씬 예쁜데 이런 특유의 그런 밝은 이미지, 재미있고 이제 밝은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우러나와요.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낯가림이 하나도 없이요. 먼저 인사하고 다가오고 그래서 정말 그 활발함 특유의 그 적극적인 그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좀 느낌이 확 오긴 하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네. 하여튼 그때 제자 나왔을 때도 제가 상당히 긴장했는데 그때에 비해 지금 한 10배는 긴장이 된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네, 시작해 네.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선아 씨의 이력서를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력서 양식을 딱 봤는데요. 이게 자유 양식으로 썼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그 레주메 영문 이력서 스타일로 좀 잘 잡은 것 같아서 네. 저는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근데 좀 경력이 네. 많지가 않은 게 좀 아쉽네요. 2년 동안. 네. 짧은 게 좀 아쉽네요. 아무 제가 다른 게 없어서 그런 건지. 봤었을 때는 좀 이쪽 계통 친구들 왠지 좀 아르바이트 같은 걸 좀 더 많이 했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네. 들긴 한데 약간은 제가 우려되는 거는 실제 면접 가게 되면 너무 이렇게 다 짧게 일을 했냐. 호텔리어도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좀 인내심, 인성, 막 끈기 사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왠지 이렇게 1개월 정도 한 게 이게 왜 그만뒀었을까? 물론 개인 사유가 다 있긴 하겠지만은 네.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좀 끈기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네네. 아마도 방학 동안에 짧게 한 경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에 네. 실습 경력이 있다면 그런 실습 경력도 같이 써줬으면 맞습니다. 참 좋았겠네요. 넣었어요. 네네. 네. 실습이 그게 좀 없어서. 아쉽습니다. 네네네. 다음 장 넘어가니까 외국어를 지금 영어와 중국어가 가능한 친구네요. 네. 큰일 났네요. 또
외국어 면접도 우리 또 언니께서 하시게 됐네요. 네. 네, 외국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어쨌든 영어가 중국어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쉬운 건 말하기, 읽기, 쓰기 다 상인데 점수가 네. 네. 좀 아쉬워서 한번 더 여러 번 쳐봤으면 좋겠고 특히 시험 토익 점수 맞추는 뒤에 보시면 거죠? 무슨 잉글리시 스피치 컨테스트 최우상 수상하고 그랬으면 네. 스피치 점수도 반드시 좀 나중에 점수를 꼭 따서 저기다 네. 꼭 넣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네네네. 어쨌든 약간 뭐 점수가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반드시 한번은 체크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다음에 토익 점수 같은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2년 정도로 그 그렇죠.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취득 일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서 그렇죠. 적어주면 참 네네. 좋겠네요. 네네네. 그다음에 뭐 자격증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저희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커피 바리스타라든지 와인 소믈리에 같은 자격증은 좀 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미 특기를 강한 정신력으로 쓴 이런 특기도 저는 처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네. 봤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강한 정신력 하게 되면 또 호텔 같은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정신력이 강하다라는 어떤 부분은 사실은 좀 자신을 표현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어떤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이걸 굉장히 좀 좋게 봤어요. 사실 이런 직무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트레스 탄력성이라든지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좀 좋은 표현. 영향을 받는 직무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에는 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좀 낮은 탄력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좀 선호되고 회복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문제를 받았을 때 내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크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탄력성이 좀 큰 친구들을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좀 저는 하나 좀 취미에 대해서 영어 스피치, 그다음에 여기서 잉글리시 스피치 컨테스트 최우수상,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기 상. 사실 아까 이 토익 710점이라는 게 약간 상쇄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뭔가 이 친구는 확실히 영어를 잘하는 친구라는 게 좀 느껴져서 좀 그런 부분이 좋았고요. 다만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잘 썼는데 여기서 한두 가지씩 더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약간 다양한 분야에 좀 관심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자신이 어떤 그 액티브한 어떤 것을 좀 함으로써 성격도 좀 굉장히 좀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취미나 특기를 통해서. 저는 그렇다면 네. 만약에 운동이 나왔으면 참 그렇죠.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체력적으로 부담이 네. 좀 많은 직무이다 네. 보니까. 그리고 저 에스크라는 걸 상대방이 모르잖아요. 저 에스크 시상식. 네. 저거는 상대방 입장에서 써줬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네. 네. 깔끔한 이력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자기소개로 넘어갈까요? 네,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일단 드라마 1회가 약했습니다. 그리고 네. 성장 과정은 자기 얘기를 쓰는 건데 네. 마지막 세 번째 문장까지 부모님 소개를 한 거죠. 그죠? 그 부분이 살짝 아쉬운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가르침의 영향으로 이게 훨씬 더 분량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네. 부모님 소개가 대부분인 게 좀 아쉽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그 나이대에 따라서 약간 쓰는 게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지금 선아 씨도 이력서 아까 살펴봤을 때 살짝 뭐 우리가 스쳐 넘어간 것들이 하나 있었는데 네. 제 생년월일을 봤더니 약간 만 19세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군요. 만 19세가 쓸 수 있는 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통은 좀 표본을 보게 되면은 대학생들 이제 졸업한 친구들 보게 되면 막 24살에서 27살, 8살 그런 친구들하고 또 지금 이 친구들 사실 똑같이 비교하기는 약간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대에 대한 것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제가 그런 측면에서 되게 잘 썼다고 느껴진 부분은 뭐냐면 문법적인 부분이나 어떤 오류 같은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 되게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좀 글을 깔끔하게 쓴 친구들 보게 되면 내용적인 걸 떠나서 머리 회전이 되게 좋은 친구가 아닐까, 좀 스마트한 친구가 아닐까, 아니면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내용적인 것보다 더 눈에 띄었던 게 사실은 글 쓰는 어떤 문장력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았었나라는 것을 한 번쯤은 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이 그쵸. 가능하다는 그런 추측도 그쵸. 좀 가능하고요. 첫 번째 제가 컨설팅 때문에 만났을 때 사실은 제가 비밀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취업 전문가인 상사가 저도 있는데 네. 서류를 점검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좀 이렇게 궁금증이 있어서 전혀.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냉정한 삼촌께서 아니, 근데 안 저는- 봐주셨답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 이걸 나올 걸 대비해서 이걸 쓸 때 저한테 한번 부탁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부탁하고 그렇군요. 당연히 봐주려고 했었죠. 저도 잘 된 걸 보여주고 생각보다 이 나이에 이 정도 문장력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습니다. 네.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아니, 전혀 안 봤어요. 그리고 밑에 뭐 두 번째, 네. 해피 바이러스인데요. 참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항목이죠. 맞습니다. 네. 호텔리어라면 이런 해피 바이러스 역량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사례를 잘 들어줬는데요. 네. 제가 욕심을 조금 더 부리자면 이런 아르바이트에서 있었던 고객과의 있었던 그런 이야기 사례로 조금 했었으면 어땠을까. 사실 이거는 친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사례를 잘 써줬거든요. 그래도 이제 고객과의 있었던 실 사례를 좀 써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욕심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좀 사례가 약간 조금은 이제 구체화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약간 사례가 다소 좀 짧지 않나, 거의 결과 중심적인 어떤 사례를 쓰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사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상황 속의 어떤 어려움, 그 어려움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였는지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다소 약간 결과론적인 이야기, 그냥 나는 잘했다 이런 느낌으로 좀 뭔가 끝났다라는 느낌이 다소 약간의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단점도 그 조금씩 성취해 나가는 기쁨을 느끼고 있다라고 끝났는데 저것도 아쉬운 거죠. 그래서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네. 사실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점은.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다. 뭐 이제 이런 것까지 쓰면 단점은 잘 쓰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다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또 좋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도 수준의 단점.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치명적인 단점이 좀 아니라는 뭐가 거. 날 정도의 어떤 단점을 쓰지 않고 사실 그래서 단점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다양한 단점 중에서 좀 업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그다음에 그 인간관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 수준의 어떤 단점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미리 걱정과 고민을 한다 정도 수준은 뭐 크게 앞으로 회사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적절한 단점을 영리하게 잘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 좀 칭찬이 좀 많으십니다. 네. 근데 왜 제가 기분이 좋아지죠? 네, 어쨌든 저는 근데 19살 만 19세인데 이 정도 쓰면 저는 굉장히 잘 썼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예. 사실은. 네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지원 넘어갈까요? 동기는 네. 너무 아쉬워요. 네, 지원동이 좀 많이 아쉬운. 따뜻한 부분이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 밝은 미래가 있는 곳입니다. 도대체 안 그런 호텔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차라리 근데 이해가 가요. 여러 군데를 네. 쓰다 보면 그렇죠. 이렇게 근데 차라리 만약에 저렇게밖에 내용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런 걸 언제 이렇게 깨닫게 됐는지 그런 뭘 보고 했다라든가 그런 것까지 같이 쓰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또 이렇게 호텔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네. 한번 방문을 해봤던 또 경험을 바탕으로 해갖고 실제로 여기 포시즌 호텔에 오고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한번 방문도 해보고 직원들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함으로써 뭔가 인연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약간 네. 그런 저 좋은 사례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 이랜드 호텔리어에 지원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의도에 이랜드에서 운영하는 렉싱턴. 호텔이 있다. 렉싱턴 네네. 있고 그 다음에 너희 집 주변에 가장 좋은데 수원 살았거든요. 수원에 제일 좋은데 두 군데를 가서 커피도 사 먹어보고 룸쇼를 꼭 좀 해달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 룸쇼 호텔 가면 이렇게 방 보여주잖아요. 네. 룸쇼 네. 요청은 누구한테나 보여줘서 그걸 시키고 딱 들어갔는데 첫 질문이 이거였답니다. 호텔. 우리 호텔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은 이 친구 혼자 들었다고. 그래서 지금 학생회장님께서 그 인연을 맺기 위해서 가보는 건 정말 너무나 좋은. 사실은 비용도 안 들어가고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문제도 아닌데 뭐 커피값 한 잔? 맞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호텔인지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건지를 좀 직접 체험해보고 그쵸. 나면은 그런 인연이라든지 계기도 그쵸. 좀 더 집중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포시즌 호텔 같은 경우에 작년에 10월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래에셋에서 인수했다는 네. 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네. 있었고 또 앞서 얘기했던 그 AI 그 그쵸. 알파고 바둑 네네네. 행사가 있었던 곳이라서 좀 그런 이야기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엮어서 얘기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네네. 강화문 쪽에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외국인들 관광객들 네네네. 되게 많이 올 텐데 그런 곳에서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 네. 이런 것을 좀 얘기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다소 약간 지금 추상적으로 좀 말하고 있다. 약간 따뜻한 뭐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곳이고 뭐 등등 해서 다소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그리고 듭니다. 맨 마지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 저것도 사실 굉장히 좀 속적인 표현이고 그쵸. 크게 그렇죠. 보탬이 된다고 써야 될까요? 기여한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네. 조카한테 실망하신 건 아니죠? 아 절대 안 돼. 네, 원래 우리가 보는 삼촌으로 돌아온 기분이에요. 네, 저는 이제 지원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 제목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새로운 배움의 시작. 네. 배움이 아니죠. 네. 그 배움의 시작 무엇을 배운다는 건지 내용도 없을 뿐더러 그쵸. 저는 항상 뭐 인턴이건 그쵸. 나이가 어리건 사회에 나오는 그런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려면 배움은 이제 그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그쵸.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네. 해주는데 이 타이틀은 좀 바꿨으면 네. 하는 생각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럼 서류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선아 씨 1분 스피치 영상을 같이 네.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이 하겠습니다. 스피치가 더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왠지 저도 그런 생각이 혹시 들어요. 영어로 한 건 아니겠죠?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제 이름 앞에 해피바이러스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어렸을 적부터 늘 웃는 얼굴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굉장히 목소리 사람들을 축축 뻗는 소리네요. 대해서 주위의 선생님들, 가족들, 친구들로부터 이러한 별명으로 불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말이 좀 때부터 빠르다, 좀 교내 빠르다. 숨차 봉사동아리에서 보이네요. 차장으로서 근데 톤 활동을 높은 건 하며 좋네요. 다른 네.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는 과 학생회를 통해서 학과의 일을 직접 계획하고 실천을 하면서 학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과에서 카메라 시선이 진행되는 정면이 아니라 좀 수업 위에서 그리고 전공을 찍는 듯한 꾸준히 느낌이네요. 열심히 들어 얼짱각도죠, 저기. 아, 저 얼짱각도인가요? 시상식에서는 애티튜드 태도 부문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제 꿈은 호텔리어입니다. 호텔리어가 제 되고 생각에 싶은 왠지 이유는 삼촌의 제 책을 성격,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 못 봤더라도 그것과 뭔가 호텔리어가 가장 적합하다고 이게 생각을 하였고, 스피치에 내용이 있어요. 제 이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러한 제 성격을 호텔에서 직접 이용하여 호텔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를 뽑아주신다면 여기 길게 앉아 됐네요. 계신 1분 넘는 것 면접관님들께서 이 친구 참 잘 뽑았네 라고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늘 열정과 미소가 가득한 서비스인 김선아로 거듭나기 위해서 늘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해피바이러스가 좀 전달되는 것 같아요. 네. 저봐 1분 32초야. 미치겠네. 더 깐깐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삼촌의 입장으로서. 근데 보시다 저는 보니까. 약간 말을 잘하면 사실 시간이 오버돼도 괜찮은데 말을 못하면 시간 오버되면 굉장히 사실 지루한데 사실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뭔가 이 목소리의 전달력이 굉장히 좋고 발음도 굉장히 좋고 어떤 표정도 굉장히 좋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지루함을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이 있고 또 표정도 저렇게 밝다 보니까 네. 정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웃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네. 좀 어려 보이고 싶어서 더 얼짱 각도로 찍은 것이 아닌가. 네. 저도 저 각도 욕심나네요. 근데 약간의 저 약간 위에서 내려도 좀. 면접을 볼 때 약간 우려되는 건 약간 말이 좀 빠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평상시에도 빠릅니다. 약간 좀 말할 때 약간 그렇군요. 숨차 보이는 듯한 느낌도 네.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따 한번 주의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아, 되게 기대가 더 커졌어요. 이걸 보면서 서류에서도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스피치 영상을 보면서 또 기대가 한껏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면접에서 이 기대가 꺼지지 말아야 할 텐데. 네, 우리 제가 볼 때는 면접은 최소 평균 이상을 갈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야 될 텐데요. 1분 스피치만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 기대가 끝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선아 씨 불러서 면접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